네, 큐브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 만나볼 텐데요. 실종 이후 약 3주 만에 친구 측의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분량이 A4 용지 기준 17쪽이라고 하네요. 이 입장문은 손수호 변호사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어쨌든 그 의뢰인 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은 아니죠. 당연히 한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 그동안 상당히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고 또 의혹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반박 또는 해명을 내놓았고요. 또 지금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뭐 언론 또 여론 또 특히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굉장히 좀 절제하는 상황에서 해명을 내놓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입장문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 손정민 씨 아버지의 입장도 또한 나왔습니다. 입장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저희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일관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관하고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부러워요. 저 입장에서. 네,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곽대경 교수께서는 좀 양쪽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서로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손정민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잃은 그런 어떤 그 아픔, 부모의 심정에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의혹이 되고 그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반면에 손정민 씨의 이제 친구 측 입장에서는 같이 뭐 술을 마시고 놀다가 친구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죄책감을 느끼고 좀 수세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가능하면 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제 비난을 좀 면해 보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일단 손정민 씨의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왜 이미 3주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해하고 원래 이제 자기들이 좀 생각하고 있던 뭐 예상 답변과 그렇게 이제 틀리진 않았다. 그래서 뭐 실제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경찰의 어떤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낙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3시 38분부터 새벽 4시 20분 그 42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술을 마셔가지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본인도 이제 뭐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뭐 설명해주거나 풀어주지는 못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요. 그 손정민 씨 친구 측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배경을 뭐라고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범죄 관련된 그런 사건에서 이제 형사 사건에서 자기가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범인으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자기가 대동을 해서 자기의 입장을 최대한 좀 변호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
그리고 이제 당시의 상황은 참고인 중에서도 어떤 뭐 사망 사건이 아니라 그 친구가 실종된 사건에서 친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참고인으로 이제 경찰에 이제 출두를 한 건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가면서 이제 변호인을 대동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이고 이것이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진술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 변호인을 대동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선소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정민 씨의 그 아버님께서도 이 사건 초기에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신 적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결국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선임을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에 이제 동조하시는 뭐 네티즌 여러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이제 곽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임할 수 있는 것인데 손성호 변호사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드문 일입니까 이게 참고인으로서? 드문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드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범죄 사실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단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원래 이게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현재 그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겁니다.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그래서 과거에는 이 참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조사에 대동할 수도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왜냐? 피의자 단계가 아니어도 단순 참고인도 변호사를 동행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대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심하는 거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선임을 하지 않고 상담을 하거나 예. 아니면 조언만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좀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참고인인데 예. 참고인임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사에 협조를 했어요. 이런 것들 수사에 협조를 한 이유 그 배경을 보면은 다 자진해서 출석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수색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휴대전화 등도 또 이게 이미 제출을 해서 포렌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참고인은 응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도 됩니다. 예. 강제로 데려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런 참고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이렇게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의문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유사한 의견 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발입니다. 신발. 손정민 씨 아버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 이제 입장문에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보시면 신발을 버린 경위가 입장문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기에 버렸다. 이 해명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손정민 씨 측과 이 친구인 A 씨의 변호인 측은 이렇게 입장이 경위에 대한 해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박 교수님? 네, 이건 처음부터 좀 석연치 않다고 한 서너 가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자기 이제 친구를 찾다가 1시간 정도 찾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간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옷을 갈아입고 예.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놔두고 슬리퍼로 신고 다시 공원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거 여러 가지 뭐 사건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증거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예. 저희들이 일단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4시 30분에 공원에 있다가 굴다리로 가는 그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 그렇게 신발 상태가 나쁘진 않았어요. 신발 네.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보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은 뭐 신발 밑창이 뭐 좀 해졌다든지 하는 것과 함께 이제 토사물이 뭐 묻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근데 멀쩡하게 집까지 신고 간 신발을 갈아 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의문점이 남고 이제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아직은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저희가 신발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 그리고 다른 의혹의 경우에는 왜 바뀐 휴대폰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는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잃어버린 휴대폰 수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기존의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입장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앞서서 이제 고 손정민 씨 측에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 변호사님? 오늘 입장문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쟁점 또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의혹의 시선으로 보면은 당연히 의문점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또 해명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네네. 이게 모든 관점이 다 양쪽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또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곧 강력한 의혹이라고 이걸 다 합해봤을 때 그래서 친구가 살인범인가? 또는 친구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 휴대전화 같은 부분도 이 오늘 입장문을 보면 휴대전화 관련된 그런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네. 분실한 휴대폰 기종이 무엇이며 요 휴대폰 뭐 번호 뭐 등등 이거를 변경한 적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색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분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예. 휴대폰 번호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입장이 옳고 어느 입장은 틀리다라고 뭐 판단하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손정민 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상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가 돼 있어서 이것도 좀 보면요. 골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든 건은 솔직히 네가 잘못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제 흔치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친구 측은 가수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뭐 이제 이게 혹시 의대생들이 쓰는 뭐 은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골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고 봐야 될까요, 곽대균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 남긴 동영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뭐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어떤 대화 내용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있고요. 이 골든이란 게 평소에 이 곤이 된 대학생이나 또는 그 친구가 뭐 골든이란 뭐 가수의 음악을 좋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약간 석연치 않은 게 그러면 그 가수에 대해서 이 팬의 입장에서 잘못한 게 뭘까? 그걸 굉장히 뭐 반성하는 듯이 이야기한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소통이 됐거든요. 그렇게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통이 되는 그런 좀 뭐 언어일 가능성이 뭐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근데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휴대전화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휴대전화만 찾게 되면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여러 가지 단서들 또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그 40분이거든요. 그럼 그 40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령 이 친구의 휴대전화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완벽하게 다 재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또한 당시 일단 이 친구가 했던 모든 행동을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봤을 때는 일단 2명 모두 술에 상당히 취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만 가지고 어떤 행동, 특히나 그 행동이 범죄인지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좀 박약하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이 휴대전화가 뭐 스모킹건이다, 예. 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스모킹건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한 남용을 넘어서 약간 오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총을 확인하면 아, 저 사람의 살인범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과연 이 친구의 휴대전화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증거이겠느냐라는 예. 데 의문이고요. 또 일단 찾을 수 있는지조차 좀 의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친구 휴대전화가 그 정도의 증거인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루머들이 인터넷에 이제 난무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손정민 씨 친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수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유력 인사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손정민 씨 측은 누군가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친구인 A 씨 측의 변호인 측은 이제 그런 루머들이나 의혹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유력 인사들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서울경찰청에 있는 수사과장입니다. 최종혁 수사과장이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분은 뭐 직접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한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교수님? 예, 흔히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사사건 관련돼 가지고 흔히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 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누군가 봐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부당하게 자기를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가 빨리 진척되지 않고 빨리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자료를 찾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좀 미진하고 이제 진척되지 못하는데 또 이 가해자 측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실 양쪽의 입장이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그냥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를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예. 있는 사실을 없는 걸로 뭐 덕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단지 뭐 이 양쪽의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판단일 거고요. 지금 경찰로서는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아니면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예.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창룡 경찰청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